2021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아니지. 이건 어제였고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9시 25분이에요. 오늘도 7시 반쯤에 일어났다가 7시쯤에 일어났다가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어쨌든 바로 시작하고 어제 점검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가 7시 반이었고 일어나서는 또 1시간 정도 핸드폰을 했습니다. 웹툰이나 이제 웹툰을 보거나 자산 체크 같은 걸 했고요.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샤워를 했어요. 학교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 학교에서도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를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물건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생겨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9시 20분부터 9시 48분까지 이때는 제가 영상을 찍지는 못하고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해서 어제 간략하게 매일 하는 것처럼 이 일과를 했고요. 그리고 9시 한 48분부터 토요일 알고리즘 스터디 발표 자료를 제작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잠깐 발표 자료 만들다가 잠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11시 반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까지 12시 10분까지 이동을 했고 케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일 재료는 구하지는 못했고 이때는 구하지 못했고 그리고 1시 10분까지 토요일 알고리즘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1시 한 점심을 먹으면서 했고요. 1시 10분부터 1시 반까지 딴짓을 하다가 1시 반부터 16시까지 보일러 온수관을 녹였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온수관 녹이는 거 자체는 1시간도 안 걸렸는데 이제 그 외에 기타 청소하면서 녹이는 작업을 하면서 보일러실에서 꺼내놨던 각종 스티로폴이나 종이 상자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를 먼지를 치운다고 청소기를 돌리고 하는 김에 집 청소까지 같이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16시부터 17시까지는 제가 딴짓을 했어요. 막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시 반까지 잠들었고요. 그래서 전월에 대한 부분은 어제 통 건드리지 못했어요. 또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또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패턴을 벗어나면은. 그리고 17시 반부터 18시 반까지 핸드폰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시 15분까지 저녁을 먹고 20시 54분까지 전화를 하나도 안 했어요. 갑자기 너무 하기 싫어져가지고 하나도 안 하다가 이때 막 맥북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내가 이걸 만약에 사게 되면은 가게에 문제가 없나? 제가 그랬는데 아니야 다를까 제가 1월 2월부터는 1월까지는 제가 받아요. 급여를 받고 이제 다음 달 2월부터는 급여를 못 받거든요. 아예 연구실 과제 참여 자체가 끝나서 급여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적기긴 한데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산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 물론 이제 새 노트북 사서 좋겠지만 이제 사진 편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좋지만 좋지만 무리예요, 무리. 만약에 내가 딱 취업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루 쓰는 것만 봐도 이제 연구실 일하지, 논문 쓰지, 그리고 개인 공부하지 하면은 꽉 차서 더 없거든요. 그래서 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밀어넣을 수 있는 어떤 사진 공부에 밀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딱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직은 고민이에요. 그리고 22시 54분부터 23시 04분까지 제가 낮 시간에 다 못 끝냈던 케이크를 나머지를 끝냈고요. 그리고 04분부터 00시 30분까지는 알고리즘 1, 2강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영교수 1, 2강 문제를 풀고 30분부터 1시 반까지 뭔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1, 2강을 복습을 했어요. 다만 이해는 못했습니다. 이제 2강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책을 빌려서 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했고 잠들었고 7시쯤에 일어났습니다만 지금 09시 반, 한 25분까지 유튜브나 핸드폰을 했어요. 이게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 또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한번 흐름이 깨지니까 돌아가려고 하네요. 일단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건 미리 써놓긴 했어요. 바로 시작합시다. 2021-0110 일요일. 너무 춥습니다. 진짜 완전 다 얼었어요. 온수관 그거 해낸 게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녹이니까 뿌듯하더라고. 이제 나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이 조금 갖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더라고요. 핸드폰을 했습니다. 시간 낭비. 차라리 이 시간에 사진을 공부할지. 그 다음에 돈을 좀 잘 모으고 싶어요. 제발. 할 일 11시에 알스가 있습니다. 했던 내용 보고 추가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오늘은 써야겠어요. 전을 30 한글 파트 쓸 거고 나머지 채우고 최대한 쪼갤 거예요. 영어, 전월, 관련 연구, 한글, 전월, 한글까지 끝내는 걸로 오늘은. 그리고 케이크는 늘상 하던 거였고 알고리즘 6강 복습합니다. 이거 알스는 어떻게든 끝낼 거예요. 이거 끝내놓고 다른 걸 시작하든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하루 다 갈 것 같아요. 오늘 약속도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충무로에서 약속이 있어요. 아마 한 4시간 정도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 만나서 이거 작업들을 하는 건 똑같겠지만 머리가 아프네. 그래서 지금부터 아침을 잘 간단하게 차려 먹은 다음에 계획 세우는 거가 한 45분쯤 끝나고 씻을 겁니다. 아니야, 아침부터 먹고 난 다음에 진짜 아침부터 먹고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줄 준비하면서 씻고. 턱이 너무 아프네. 병원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여튼 7시 6시 아니요 10시 10시에 10분까지 아침을 차려 먹고 그리고 10시 30분 머리 아파. 머리도 돌릴 겸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코딩 인터뷰를 한다 생각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12시까지가 이제 아니야, 좀 길어질 것 같아. 오늘은 13시까지 일화를 알고리즘 스터디. 그 다음에 14시까지 샤워. 14시 이동. 15시 아마 점심을 먹고 학교로 이동할 것 같아요. 17시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학교도 왔으니까 전화 준비하죠 뭐.
전화를 30. (19시) 저녁.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꿈을 꿨어요. 뭔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또 꿈이 있었어. 꿈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는 동안에 어떤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악몽이어가지고 다시 깨니까 이것도 꿈인 거야. 근데 이것도 내 꿈인지를 모르고 계속 있었던 거죠. 꿈속의 꿈은 꿈인 걸 알아서 깼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이야 이게. 그리고 되게 이상한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어떤 되게 밖이 되게 잘 보이는 1층 자취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었는데 나가려고 딱 준비를 하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좀 일을 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 창문이 있고, 마치 우리 집 자취방처럼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 밖에서 제 안이 다 보이는 거죠. 저도 밖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1층이라서 여기 차가 대여져 있다가 차가 나가는데, 뭔가 자취방인데 뭔가 자취방 같지 않은 약간 식당을 개조한 듯한 그런 건물이, 넓은 건물을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뭔가 되게 큰 주방이 있어요. 어떤 작은 기사식당 같은 그런 주방 같은 게 있고, 여기 홀이 그냥 작은 탁자 같은 게 있고, 또 여기 방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내 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되게 상가 건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여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나와, 목 하네스를 찬 고양이를 같이 산책시키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내가 갑자기 여기 위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고 고기를 굽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너무 뭐 춥다 그랬나? 하여튼 뭔가 있어가지고
잠깐 너무 추워서 여기 잠깐 지내고 가도 되냐 하길래,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뭐 고기를 한 사발 주면서 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냥 한동안 얘기 듣고 이제 같이 창밖 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야, 이거 나보고 구우라는 건가? 예. 이제 이거 값으로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건가 잠깐. 그래가지고 일단 받고 고기를 올렸는지 못 구웠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쪽에서 창밖이 밖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 밖에서 이제 어떤 공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왜 막 신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나무 판자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공연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것처럼 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 있었어요. 판자로 만들어진. 근데 이제 거기에 고양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서 한 15마리 넘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뭔가를 계속 열심히 먹고 있길래, 이 고양이들 다 이제 내가 먹이는 거다, 밥을 줘가지고 키워왔다. 근데 갑자기 막 표정이 막 바뀌면서 내 고양이들이 나한테 내 말을 안 듣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밥을 주다가 갑자기 막 칼로 왠지 찌를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탁 막았거든요. 막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막 험악하게 굴면서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나한테 식칼을 휘두를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식칼을 쳐내가지고 버렸나? 그랬을 거예요. 쳐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내 목을 막 조를 목을 졸랐는지 뭐 어떻게 했는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 깨야겠다, 이거 꿈인 것 같다, 이건 꿈이다 하고 깨야지 했는데, 다시 이제 제가 2층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이제 막 몸이 그 있잖아요, 특유의 꿈 깨어날 때 막 내가 서 있었던 느낌에서 갑자기 막 이리저리 막 뒤틀리는 느낌 들다가 딱 정신 차려보니까 누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딱 일어났는데 다 꿈이었구나 하고 일어났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뭔가 일이 있었어. 내가 게임이었나? 아닌데, 하여튼 뭔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 저 말고도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층 침대 위에서 일어났고요. 거기서 막 나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평소처럼 막 애들이랑 생활하다가, 근데 애들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보니까. 처음 보는 애들 같아. 근데 되게 잘 지냈어.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꿈인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 깨어났던 것 같아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최근에 고양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 플러스 뭐 웹툰 내용 중에 고양이를 누가 악의적으로 죽이는 그런 꿈, 그런 것들이 막 겹친 거랑 맨날 집이나 학교에서 보는 컴퓨터 화면에 이 내 자취방 구조, 그리고 옛날 일하던 식당에서의 그 주방 구조랑 비슷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딘가 친구 집에서 봤던 것 같은 식탁, 그리고 신촌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장면, 그런 장소 같은 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뭔가 짬뽕된 꿈을 꿨어요. 꿈은 이랬고, 그리고 요새 드는 생각은 내가 팔릴 상품인가 라는 거랑, 뭔가 나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수 있는가? 결국엔 논문 같은 거잖아요. 어떤 혼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만든 다음에 또는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이걸 실행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뒤늦게 해서야 든 생각인가 싶기도 한데, 물론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두 번 정도, 세 번? 아니 네 번도 더 했겠다. 네 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은 제가 리딩을 했고 한 번은 이제 어떤 애를 하는 걸 따라가는 과정이었는데, 뭔가 제가 리딩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거의 다 제가 혼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딱 받고 이걸 누가 누구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잘 배분하고 계획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나 혼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을 가늠을 못 하고 마감 기한도 잘 못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가서도 만약에 갔을 때 회사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회사는 이제 잘 모를 거니까, 아니면 안다고 해도 나한테 알려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다 각자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연구직이라는 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물론 결국에 석사라는 거는 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받으면은, 지도를 받으면은 충분히 혼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장하는 자격이지만, 그 자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석사 중에서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석사다, 거의 박사급 석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가 될 거고, 더 월급이나 연봉도 더 많이 받을 거고, 승진의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만큼이나 발전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나 이제 발표를 할 때도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되게 허술하고 평소 생활에서나 말할 법한 그런 전문적이지 못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이제 딱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화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완수를 해야 저한테도 좋고 연구실한테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미루고 있는데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살면은 안 돼. 일단 해야 돼.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같아요라는 말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쓰게 되는 이유가 이제 딱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직장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란 게 누구한테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확정적인 단어를 말했다? 그러면은 이 책임은 오로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 그게 확실하다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불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같아요라고 해놓고 나중에 제가 그때 잘못 알아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뭔가 딱 맞게 되는 어떤 사건의 잘못 풀림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타격이 오게 되는 정도를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에 칼이 들어온 느낌을 받았어요. 맥북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내가 지금 가게 수준에서 사는 게 맞나? 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거는 지금 당장 2월부터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걸 사면은 야, 그동안의 생활비로 쓸 자금이 없어진다. 물론 이게 나한테 지금 개발자로서의 일을 하는데 또는 이제 내가 사는 취미생활, 작은 취미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투자이긴 해요, 저한테. 근데 만약에 샀을 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뭐 작업을 많이 하겠지만 사진 취미 작업을 한다 하면서 이제 좀 뺏기게 되는 시간, 물론 이제 막 유튜브나 그런 다른 것들을 보는 시간들을 줄여서 사실 제 흥미를 가져가지고 하면은 이제 더 큰 생산성, 그러니까 차라리 딴짓을 할 시간에 이제 다른 자아를 키우고 다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되니까 물론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니라 말하니까 내가 내한테 설득이 되네. 당장 샀을 때 좋을 수 있는 이점은 뭐 애플케어 플러스 그게 20% 절약이 될 수 있고 훨씬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이제 에어팟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팔아서 더 한 13만 원 정도 가량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한 120만 원 정도의 애플케어까지 먹인 맥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이득인데. 아니 내가 말해놓고 내가 설득당하게 되네. 어쨌든 근데 가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확실히 지금까지 너무 대충 살지 않았나.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일에 치여가지고 피곤해 이거 생각하기 싫어 나 그냥 당장 논문만 보고 싶어 맨날 연구만 보고 이제 논문에 치여 살다가 그 외과는 다 팽개치고 살았어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축복이죠. 제가 연구비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집에서도 지원도 조금씩 받으면서 있으니까 돈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 정말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오히려 사람이 편하니까 더 많이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연구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훈련이 부족했던 걸까 싶기도 해서 여러 생각이 드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돈이 없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좀 목에 칼이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장에 학교에서 받는 돈 없다. 100만 원가량 맨날 받던 것을 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구직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뭐 먹고 살아요? 물론 구직활동지원금 이거를 타면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청년주택 지원 사업 있어서 월세를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70만 원 정도는 절약이 어떻게 살 수 있고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걸 가계부를 계산해 보니까 숨만 쉬는데도 5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기본적인 생활에만 매달 50만 원이 깨졌습니다. 월세 25가 되게 큰 돈이었어요. 싸다고 생각했는데 큰 돈이야. 그래서 같이 살 사람을 구할까?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장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느끼고 해야겠습니다. 일단 좀 얘기가 그렇게 길어졌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10시 반까지 아침을 먹고 아마 1월 알고리즘 준비를 여기 10시 반부터 했던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감을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싶어요.